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입니다. 저는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군사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대한민국의 첫 군사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후 8일 만에 지구 정지 궤도인 고도 36,000km에 도달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점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군에 인계되면 한국군은 통신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또 적의 전파 방해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공위성, 군사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상 위성이라고 하면,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과학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관측위성 이런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는데 민수용과 군사용을 통틀어서 이 지구상에는 약 5,000개가 넘는 이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2,000개의 위성을 운용하는 인공위성 최강국이죠. 러시아가 1,500개, 중국이 400개, 그 다음엔 일본이 200개, 인도가 100여 개, 이렇게 소위 우주 강국들이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과 인도는 새로이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군사위성만을 따로 한번 떼서 보겠습니다. 군사위성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정찰위성, 청량위성, 조기경보위성, 항법위성, 기상위성, 도청위성,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국의 상공을 날면서 적국의 동향을 영상정보로 찍어서 본부에 송신해주는, 소위 스파이 위성이라고들 합니다. 항법위성, 이런 것들은 이 아군의 잠수함이나 항공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안전한 항행 또는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조기경보위성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조기에 탐지 추적함으로써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군사위성이 되겠습니다. 기상위성 이런 것도 훈련지나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기상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 훈련과 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통신위성, 이것은 군부대 간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도처에 군사 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위성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군사 위성 분야에서 강대국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40개 정도의 군사 위성을 운용하는 최강대국이고요. 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이 100여 개의 군사위성을 운용하는 러시아이고요. 세 번째가 신흥우주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약 120개 정도의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이미 러시아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군사위성을 많이 운용하는 나라를 치자면 인도가 되겠고요. 인도가 20여 개가 넘죠. 일본도 10여 개 이상의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9개의 정찰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위성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것은 정찰위성입니다. 이 정찰위성은 광학장비 또는 전파 발산 장치를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사항들을 영상정보로 바꾸어서 본국에 송환해주는, 말하자면 상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찰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저궤도를 도는 이 정찰위성을 요격하는 무기들도
상당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상 또는 공중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들입니다. 오늘날 이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 4개국인데 이 분야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특단의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다라는 개념에서 2019년 작년이죠. 스페이스콤 즉 우주사령부를 새로 창설을 했고 우주군도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위성들이 적국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블랙잭 계획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약 1000기의 소형 스파이 위성들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성들을 이용해서 소위 전지구적인 글로벌 스파이 위성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파괴 무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교란하고 또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시키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5,000개가 넘는 많은 민간 위성과 군사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고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이렇게 각기 다른 궤도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궤도라고 하는 것은 통상 고도 250에서 2000km까지를 말하는데 주로 이 영상 정보를 얻는 정찰 위성, 관측 위성들이 이 궤도를 이용을 하고 또 2000km에서 36,000km까지 이 중궤도를 이용하는 위성들은 뭐 항법 위성들이 주로 이 궤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36,000km 이상 이건 이제 정지 궤도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이 위성이 도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항상 제자리에 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정지 궤도를 이용하는 위성들은 통신 위성과 기상 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말 그대로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도 군사용 위성을 빼고 나면 즉 민간용 민수용 위성 발사에 있어서는 글쎄요 세계 7, 8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처음으로 쏘았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별 계열의 위성들을 쏘았고 그 이후에는 관측 위성에 해당하는 이 천리안 관측위성, 해양 관측위성 뭐 이런 관측을 하는 이 천리안을 쏘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계열의 위성들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통신 위성인 무궁화 계열의 위성들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의 다목적 위성 아리랑 위성은 관측을 해서 해상도 1m 정도의 영상을 보내줄 수 있지만 이 정도로는 군사 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찰 위성에서는 사실은 생명이 해상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용했던 KH-1 뭐 이런 정찰 위성들은 해상도가 뭐 15m 정도였습니다. 15m 정도 크기가 되어야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70년대 운용했던 KH-9 빅버드 같은 것은 해상도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0.6m, 즉 60cm 정도. 최근에 미국이 운용하는 이 KH-12 이 아이콘 이런 정찰 위성은 해상도가 8c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 또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열심히 해상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개 30cm에서 50cm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위성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아리랑 위성도 영상 정보를 보내주지만 군사 위성 범주에는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수용 이 위성 발사에 있어서는 한국도 꽤나 괜찮은 진전을 보였고, 이 위성을 하늘로 우주로 날려보내는 투발 수단인 로켓 개발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러시아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 나로호라는 로켓을 개발해서 한두 차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최초의 국산 로켓이 될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도 최근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한국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한국의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큰 제약을 가해왔죠. 초기에는 한국의 미사일은 180km 이상 사거리를 가져서 안 된다는 이런 제약이 있었죠. 이 제약들이 차츰 풀려서 이 3차 개정까지 하면서 많이 풀렸습니다. 사거리도 지금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800km까지 늘어났고,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약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개발을 제약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네 번째 개정을 통해서 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세계의 군사위성 상황과 우리의 이 위성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일모도원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즉, 갈 길은 먼데 해는 벌써 서산에 뉘엿뉘엿 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위성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형 삼축 체제라는 것을 구축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선제, 방어, 응징, 이 3개 분야의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는 겁니다. 선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그 징후를 미리 파악해서 발사되기 이전에 파괴하는, 군에서는 이걸 킬체인이라고 부르죠. 방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사되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떨어뜨리는,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다.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 발사든 핵도발이든 도발을 하면 반드시 응징을 한다, 보복을 한다는 거죠. 보복을 하는, 반드시 응징을 하는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그 도발 자체를 억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선제, 방어, 응징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분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휘 통제, 감시 정찰, 정밀 타격, 이 세 분야죠. 이 세 분야의 역량이 없으면 삼축 체제는 작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량은 군사 위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단 한 기의 군사 위성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삼축 체제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그때는 한미 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위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독자적인 이 군사위성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삼축체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누구도 삼축체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축체제를 구축하는 이 열정도 상당히 식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미동맹도 지금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만 해도 그렇죠. 금년도에 사용해야 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금년이 이미 절반이 지난 지금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죠. 게다가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솔솔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군 감축,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우주전쟁 중이고요. 강대국들이 우주공간을 전장으로 삼아 격렬한 이 군사위성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신흥 우주 강대국인 중국은 군사력을 앞세우고 주변국들을 겁박하는 그런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쪽에서 평화를 외치는 동안에도 북한의 미사일 공장, 핵 공장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직 단 한 기의 정찰 위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단 한 기의 조기 경보 위성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위성, 군 통신위성을 그래도 하나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2006년에 발사한 민간용 위성인 무궁화 5호, 여기에다가 이 군 통신 장비를 탑재해서 민군 겸용으로 사용해 왔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함으로써 군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소위 말 그대로 군사위성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감격스럽지만, 정말 이거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주변 위협들에 비해 볼 때 우리는 갈 길이 너무 까마득하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 까마득한 길을 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이 한국군 사상 최초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잠시 감격하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